생에 비해 월급이 로그아웃하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월급 관리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뭐 저축률도 저조하고 월급이 들어오면 그새 또 잔고의 바닥이 보인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정세훈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예.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실제로 사회초년생들이 돈을 못 모으고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저축이 안 된다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심각성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죠. 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서 왜 통장에 돈이 없지? 맞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아주 느끼고 오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소득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통장에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빨리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하루하루가 모여서 또 한 달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보면 빨리 점검을 받을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시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돈이 왜 안 모일까요? 그 몇 가지를 정리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일단 취업을 하고 나면 여러 군데에서 이제 연락이 오게 되죠. 그런데 이 사회초년생들이 아직까지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좀 적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내가 가장 적절한 상품으로 준비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나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잘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20년 동안 납입을 해야 되고 긴 시간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인생의 자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분들을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사연은 정세윤 전문가님이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사연은 본인에게 맞지 않는 보험을 가입한 28살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연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특히나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서울 생활을 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쓰는 생활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가잖아요. 맞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세로 40여만 원 내고 계시는 부분까지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까지 빠져나가고 나면 거의 남아있는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어떡해요. 만약에 예. 이런 상황에서 친한 친구의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조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텐데 이런 필요자금들은 도대체 어디서 준비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드렸었습니다. 너무 그렇군요. 안타깝죠. 네. 일단 먼저 부모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은 지금 시청자님들 설명 들으신 것처럼 정말 가입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쉽게도 남자친구를 통해 가입한 2건의 보험 그리고 권유받은 1건의 보험에는 문제점이 아주 심각한데요. 그래요? 일단 납입하고 계신 보험 하나하나씩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남자친구로부터 CI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27만 8천 원을 납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사망에 대한 보장을 1억 5천 받지만 네. 가입을 할 당시에 이 여자친구분은 연금이다.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는 거다. 라고 듣고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 본인은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축으로 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몇 배는 더 속상하시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설명을 해드렸더니 안타까워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냐고 하시면서 참.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CI 종신뿐만 아니라 저해지 종신을 가입하셨어요. 납입하는 금액 대비에 저렴하기는 하지만 이 또한 사망을 주계약으로 하는 사망보장이기 때문에 네. 사망하셨을 때 사망보험금 1억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기보험으로 정기특약으로 1억이 들어있었고 재해사망 시에는 1억 원을 더 추가로 드리는 아주 사망에 대해서는 잘 들어있는 거긴 한데요. 네. 20대 여성분이 가입하시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에는 특약들이 5년 갱신형으로 암이라든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다 5년 갱신형으로 들어있으니까 갱신까지. 그렇죠. 특약들은 5년마다 올라서 평생 만기시까지 계속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 계속 납입을 하시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어떡해요. 예. 현재 이 2건의 보험만으로도
많이 내고 계신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형님으로부터 남자친구의 친형으로부터 생활비 받는 안보험까지, 그러니까 종신보험까지 저축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대요. 생활비를 받는 종신보험이요? 그렇죠. 오. 이 보험까지도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저축 목적의 가입은 아니라고 보셔야 맞는데요. 이렇게 가입한 상황 때문에 너무 많은 금액의 부담을 느끼고 계셨고 유지도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지에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생보사 상품이기 때문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네. 진단자금의 보장 범위까지도 너무 협소한 부분 꼭 비교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입니다. 앞서서 이 갱신형도 약간 부담될 수 있다고 걱정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예. 갱신형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다 나쁘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20대 여성분이시고 젊고 건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5년마다 갱신이 되면 앞으로 만기 시까지 도대체 몇 번의 갱신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엄청나죠. 몇십 번의 갱신이 네. 시점이 도래하는데 이런 경우에 보험료의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고요. 또 정말 보험금을 받아야 될 확률이 높아지는 연세 많아지는 70대, 80대 이렇게 연세가 많아지면 그때는 보험료가 정말 높아지기 때문에 네. 유지를 못하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그때는 경제활동을 안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지를 못하셔서 보험료 납입만 평생 하시다가 정작 보험이 정말 필요한 나이에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최악이네요. 되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는 맞지 않는 보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실제로 시청자분께 여쭤봤어요. 제가 아, 네네. 갱신형인데 5년 갱신형으로 이렇게 보험료 인상되는 부분 아시고 가입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네. 모르고 가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남자친구분은 뭘 알려주신 걸까요, 대체? 가입을 그래서- 할 때. 네, 저 사랑만 용도로- 속삭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참. 그래서 이 부분 들으시고 굉장히 깜짝 놀라시면서 네. 그럼 평생 보험료 내는 거냐고 깜짝 놀라시는데 이렇게 모르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분들은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보험료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전문가분들과 상의를 통해서 상담을 네. 하신 이후에 아주 결정을 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장 많은 경우는 저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의무교육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입시키는 단체 보험의 경우 아. 어떻게 상품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 아주 자세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로 다 똑같은 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네. 다 상황이 다 다르고 각자의 소득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종신보험을 다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고 저는 이런 경우를 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사람마다 각각 나이도 경제 상황도 건강 상태도 그리고 가족력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병에 노출되어 있는지는 사실 다 각자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종신보험을 다 가입하는 거는. 그냥 다 똑같이 그냥 가입할 문제는 아닌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물놀이를 가는데 아주 좋은 밍크 코트를 차려입고 물놀이를 간다든지 네. 아니면 88, 99 사이즈를 입으셔야 되는 분이 맞지 않는 44 사이즈를 사셔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과 한번 아. 대비를 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딱 쉬우실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가 그렇죠. 딱 감이 오네요. 네. 다른 구별법 알려주시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축은 저축 주머니에 담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보장은 보장 주머니에 담는 게 가장 유리한 게 저희 전문가들도 늘 상품 비교를 하면서 늘 느끼는 부분인데 이렇게 잘 차이를 아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설명 듣고 가입하시는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 은행보다 높은 확정 금리를 들이면서 평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시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요. 예. 그렇죠.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로 이렇게 확정금리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일지라도 내가 내는 총 납입 금액의 일부분이 수수료로 다 빠져나가고 수수료가 30-40% 차감이 된 이후에 그리고 사망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으로 나가는 위험보험료 차감 후에는 실제로 내가 저축하는 금액의 일부 금액만 적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의 목적으로는 당연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10년, 20년을 넣어도 사실상 원금 도래하는 시점이 안 온다는 문제점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네. 절대로 저축 목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납입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원금이거나 아니면 원금 도달에 아직 미치지 못한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말 소비자의 어떻게 보면 손실이 될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 확정금리, 복리, 그렇죠. 비과세 이런 네. 단어에 너무 현혹돼서 그 겉에만 보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맞- 아니 지금 30이 코앞인데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셨단 말이죠. 네. 아주 회춘하시는 느낌일 것 같은데 이게 어린이 보험은 보험에서의 나이는 약간 차이가 있나 봐요. 맞습니다. 예. 상령일을 기준으로 나뉘긴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18세, 20세 어린이 보험만 가능했다라면 그 이후에 21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는 25세까지도 확대되어서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도 어린이 보험을 오. 가입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네네. 최근에는요. 30세 와. 30살까지도 이제 가입이 가능한 다 어린이 보험이 컸는데. 네, 네.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부들 중에서도 30살 미만이시면 어린이 보험을 아이들과 함께 가입을 하시고 네. 직장인들도 어린이 보험을 군인도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와. 그래서 정말, 어린이 보험 예. 가입을 더 하시는 것이 좋은데 일부 설계사분들이 성인 보험으로 갈아타라 얘기하시는 게 가장 위험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가입하는 성인 보장에 비해서 어린이 보험에서 누려가는 혜택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보장의 범위도 넓고요. 그만큼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 나이 안에만 들어오면 어린이 보험으로 성인분들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많은 재무 정보들 나눠봤습니다. 방송은 끝나지만 상담 신청은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자, 직접 상담을 항상 권해드린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 플랜백스는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의 멋지고 당당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